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 상계동으로 이사 와서 주 영광교회를 25년간 섬긴 권사 권경애입니다. 제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왜 이렇게 인사를 또 길게 할까 이렇게 의문을 또 가지신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교육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은 경청을 얼마나 또 잘하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 먼저 하고 싶어서 제 인사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상계동에 몇 년도에 이사를 왔고 또 몇 년간 주 영광교회를 섬겼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임정희 권사님 이거 풀고 얘기 좀 해주세요. 풀었어요, 임정희 권사님?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래요. 저기 1997년 네, 25년 섬기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참 경청을 참 잘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경청의 훈련이 참으로 잘 제가 못하더라도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사랑하는 남녀가 고속도로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이제 멋지게 운전을 하는데 휴게소 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휴게소 사인은 다음 휴게소는 몇 킬로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인인데 그 휴게소 사인을 보면서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자기야,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남자는 운전을 하면서 아니 하고 그냥 그 휴게소를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다시 휴게소 사인이 다음 휴게소는 뭐 40km 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휴게소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그 휴게소 사인을 보면서 앞으로 이 남자친구를 계속 사귀어야 할지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남자는 그냥 휴게소 가기 쉽지 않아서 아니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 뿐인데 표면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이 남자는 여자가 말하는 그 의도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경청이 안 된 거예요. 말은 했는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기 오니까 좀 떨리네요. 떨려서 이 글씨가 하얀 거는 백지요, 검은 거는 글씨요. 이렇게 보여서 내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 감을 못 잡겠네요. 네, 그래서 말은 했는데 소통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아무리 이루어졌다고 해도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대화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본래 의도를 들어야 이 대화가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경청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가 참 안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요즘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요즘 애들하고는 정말 얘기가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정작 아이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엄마 아빠랑 얘기할 때 말이 대화가 안 돼서 답답해 죽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죠. 내가 말하라고 하는 그 의도를 서로 알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답답함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제대로 이제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거고,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고 경청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들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경청에도 훈련이 필요한 한 겁니다. 경청을 하려면 왕의 큰 귀로 들어야 합니다. 10개의 눈으로 보면서 들으려고 하는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 귀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청이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남의 얘기를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내 얘기로 듣는 것이 경청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얘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이렇게 말은 참 못하는데, 그 분위기만 좀 맞춰주고 이렇게 흥을 좀 돋아주면은 처음에 그 자랑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자기 자랑을 아주 목이 쉬도록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 자랑이 또 쑥스러울 때는 내 자식 자랑, 또 내 손주 자랑 이렇게 또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저를 포함해서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참으로 몇 분이 계신데, 이제 손주 자랑할 때는 진짜 이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입이 귀에 걸리면서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 자랑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렇듯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할 때가 바로 내 자랑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남의 자랑 듣는 것이 어렵고 또 내 남의 자랑을 또 듣는 것이 어렵지만은 내 자랑할 때 느꼈던 그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그랬어? 와, 정말 좋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할 때는 바로 이런 자세가 이제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호기심, 아주 남의 비밀을 막 캐려고 하는 호기심이 아닌 건강한 호기심. 나는 네 얘기가 정말 듣고 싶어. 네 얘기 정말 궁금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호기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가야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아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상대를 만나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그 뒤에 얘기까지 다 하고 가요. 그러면서 가면서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가죠. 근데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청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경청을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내 안의 소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얘기를 하면은 내 머릿속에 딴 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자녀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정말 공부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엄마라고 하면은 아이고, 내 딸 힘들구나. 공부하기 힘들지,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내 안에 다른 생각이 많은 엄마들은 그 딴 얘기가 목을 타고 쭈르르르 이렇게 올라오면서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네가 공부를 하긴 했냐? 가서 공부나 해 하면서 이렇게 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아이한테 위로를 해주지 못하고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느낌이 나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은 어떻게 사이가 정말 자녀들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들 다 듣고 계신데,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설교 때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왔지? 그 생각이 안 날 때가 참 많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 받았던 얘기를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었지? 왜 기억이 안 나지? 아휴, 그래. 내 나이 때는 다 건망증이 있어서 다 이래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위로도 물론 뭐 그 말도 맞겠지만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잡념이 참으로 많아서 경청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나올 때 가스불은 잘 잠그고 왔나? 오늘 저녁엔 또 뭘 먹지?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제대로 내 머릿속에 꽂혀지지가 않는 거죠. 아이들은 설교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하면서도 막상 이렇게 그 설교 내용을 물어보면은 또 말을 또 잘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아이들의 뇌는 참으로 단순하고 여러 가지 잡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장난치고 해도 그 상대방이 말하는 얘기가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 예배에 올 때는 머리를 좀 단순하게 비워서 오셔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자세를 좀 하시면은,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또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들한테는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재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재판을 하라고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예수님한테 내팽개치고, 이제 사람들은 아주 격앙되고 흥분된 그 감정으로 예수님이 저 여인을 돌려쳐라 하는 그 말씀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돌로 칠 기세로 손에 돌을 다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주변을 그냥 한번 훑어보시고 땅에다가 이제 뭐라고 쓰십니다. 예수님은 왜 말씀을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여인을 살리고 싶었고, 또 그 군중들의 흥분된 그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이렇게 버르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려쳐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는 안 들리고 돌로 쳐라 하는 그 소리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기 때문에 아마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군중들의 마음을, 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땅에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흥분된 감정이 좀 가라앉은 걸 보시고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 때문에 경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듣는 연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얘기할 때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고, 또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더 잘 들을 수 있고, 또 훈련받은 사람은 더 경청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경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태도도 많이 중요하겠죠. 밥을 먹고 나서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는데, 자기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 하면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얘기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인은 어떻게 말할 맛이 날까요? 말할 맛이 전혀 나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리모컨을 빨리 놓고 자기 부인한테 가서 뭔데? 무슨 말 하려고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면서 말할 분위기를 맞춰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청을 할 때도 태도가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컴퓨터를 하면서 듣는다거나 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듣는다거나 이렇게 이제 할 때가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이러면 정말 말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나?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어서 말을 하려고 했다가도 이제 말을 안 하고 또 서로 이제 감정만 또 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청을 할 때에도 태도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경청할 자세를 잘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경청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청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청의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눈 맞추기입니다. 아이 컨택이라 하죠. 경청을 할 때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상대방의 가급적이면은 상대방의 이제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한국 사람이 특징이 내성적인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왠지 쑥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럴 때가 참으로 많아서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코를 쳐다보고 또 입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코를 쳐다보고 자꾸만 얘기하면은 말하는 사람은 내 코에 뭐가 묻었나 하면서 자꾸만 코를 만지작만지작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나 뭐 입을 보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 눈을 보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할 수가 있죠. 눈을 보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면서 그 감정을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아이 컨택이라는 그 강호동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도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가끔씩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이 그냥 멋졌고 좀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감정 상태에서 서로 이제 앉아 있다가 그게 아무 말 없이 1, 2분 정도 이제 말 없이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하면은 나중에는 다그 두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또 나중에는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손 붙잡고 껴안고 그런 감정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도 감정도 읽고 서로 이 마음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눈을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 고개를 끄덕이기입니다. 저도 이제 얘기할 때 나는 네 얘기를 잘 듣고 있어. 그런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이제 끄덕이죠. 어떠세요? 느껴져요? 근데 제가 이 경청의 교육의 연습을 하면서 거울이지 하면서 연습했더니 이 고개 끄덕임은 그냥 저만 하는 끄덕임이에요. 저만. 남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저만 아는 그 끄덕임인데 이 고개 끄덕이기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과도하게 목에 디스크 걸릴 정도로 아하 아 그랬어? 아이고 정말 좋았겠구나 하면서 하면서 과도하게 이렇게 스킨십이 아니라 디스크 걸릴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잘 듣고 있구나.' 하면서 더욱더 흥이 나서 더욱더 흥이 나서 말을 더 열심히 잘하겠죠. 근데 이 고개 끄덕임이 그냥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아주 과도하게 "어허 그랬구나. 아유 그랬어." 하면서 추임새를 같이 넣어 주면서 지금 화면에도 많이 이렇게 끄덕여지는데요. 앞으로 그러니까 많이 끄덕이면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미러링 기술입니다. 미러링 기술이란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해 주면서 다른 이야기로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유난히 말이 좀 긴 사람이 있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의 인생 일대기를 쫙 뚫고 있어요. 왜냐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술 한 잔 먹으면 좀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 인생 일대기를 한 번 얘기하면 그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지? 하고 이렇게 딱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데 하면서 앞에 이야기를 요약해 주고 이제 다른 얘기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도록 대화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번 훑어주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미러링 기술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은 아까 그 얘기 했잖아.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이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미러링 기술 한번 이용해서 대화를 좀 이끌어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페이싱 기술입니다. 페이싱 기술이라는 것은 호흡과 분위기, 감정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첫눈이 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 첫눈 오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고 또 한방눈이 2월 1일 날 한방눈이 왔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문을 활짝 열고 권사님 지금 눈 와요 밖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 진짜 눈 와요 권사님? 와 내가 첫눈에 얼마나 기대했는데 어디 한번 봐요 하고 창문을 쫙 여는 거예요. 권사님 진짜 눈 온다. 이렇게 눈이 왔을 때 내가 어땠는지 알아? 내가 첫사랑 남자하고 첫눈이 왔을 때 우리 남산에서 몇 시에 만나 이런 약속을 했었어.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 하면서 이렇게 눈 왔을 때 같이 호흡과 분위기를 맞춰주면은 진짜 뭐 첫사랑 얘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서로. 나는 옛날에 첫눈 왔을 때 어땠어 막 하면서 연애 시절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기분 감정을 같이 느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다섯 번째 백트래킹 기술입니다. 반복해 주기예요. 엄마, 나 너무 속상해. 아휴, 우리 딸 속상했구나.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아서 너무 기뻐. 아유, 그치, 기쁘지? 나도 기뻐. 하면서 이 상대방이 얘기했던 동사나 명사를 같이 따라 해주면서 같이 맞춰주는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뒷 얘기가 또 안 하려고 했던 그 뒷 얘기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따라하면서 그 사람의 분위기 좀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경청의 기술을 한번 봤고요. 지금 이제 다음에는 경청의 단계를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경청의 단계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 경청이죠. 사실 경청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얘기를 그냥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판단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그냥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들어주는 건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한테 조언하고 충고를 뭐 해주고 싶어서 뭐 충고도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원할 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조언과 충고를 하면은 상대방은 또 기분이 또 나빠질 수 있고 기분이 나쁘다 보면은 또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그 말들을 또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상대방의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듣는 거고요. 또 우리가 듣는 훈련이 안 돼서 또 상대방의 말이 또 상대방의 말을 또 길게 얘기하면은 다 기억을 못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상대방의 말이 너무 길어서 또 메모를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은 그 얘기하는 사람이 그 메모에 신경을 쓰여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또 가끔가다 그 메모한 것을 힐끔 이렇게 쳐다보고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또 싸움이 나기도 해야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1대1로 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메모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 메모하는 거는 그런 거는 뭐 단체로 하는 거니까 좋겠지만은 상대방하고 1대1로 얘기할 때는 메모하는 습관보다 상대방의 말이 좀 길어진다 이렇게 싶을 때는 아까 제가 미러링을 한번 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러링 한번 해주고 다시 얘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겠고요. 또 두 번째 상대방의 감정 읽기입니다. 감정 상태를 파악하면서 듣는 거예요. 우리 딸 속상했지. 아유 힘들었겠다 이거 하느라고. 신났어? 정말? 이거 하는데 너무 신났어? 하면서 그러니까 감정을 같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느낌을 이해해주고 또 감정을 읽어주면은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내 얘기 잘 듣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훈련에 넘어가면은 상대방이 말을 안 해도 그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도 읽기입니다. 직관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숨은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듣는 거예요. 어,
부부가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거실에서 딸그락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인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여보, 밖에 무슨 소리가 들려? 도둑이 왔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밖에 무슨 소리가 들려 도둑이 왔나 봐요는 무슨 말이에요? 남편, 여보, 빨리 밖에 나가봐. 도둑이 왔으니까 빨리 나가봐.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가기 싫고 또 아둔한 남편은 밖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해. 아유, 그냥 잠이나 자. 합니다. 근데 이 잠이나 자. 이거는 난 나가기 싫으니까 네가 나가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말은 다르게 했는데 이 말 뜻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대화하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관찰하면은 그 사람의 숨겨진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어릴 때 친구들하고 한두 번은 다 한번 싸워본 적이 있죠. 예, 저도 친구하고 싸우고 이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렇게 싸웠는데 집에 가면 또 엄마가 그런 내 모습을 운 모습을 보면 또 걱정을 하니까 싸운 티를 또 안 내기 위해서 다 눈물 다 콧물 정리하고 집에를 들어갑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내 얼굴을 한번 쫙 보더니 너 친구랑 싸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때 엄마가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엄마가 돼보고 그러니 엄마가 돼보니까 진짜 이제는 제가 귀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뭐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도 이 아들이 어떤 말을 하려고 했었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고, 또 남편의 얼굴 한 번만 봐도 아이고 이 사람이 비자금이 생겼구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아유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또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갖는 여자의 촉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를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여자의 촉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장로님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이 이제 그 직관적 촉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감정을 이해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좋겠고, 그래서 대화의 포인트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좀 이따 갈래. 그래? 그럼 내가 같이 있어줄게. 아니야, 그냥 먼저 가. 먼저 가? 이 얘기는 나랑 좀 같이 있어 줄래? 이런 얘기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아유, 남는 게 시간이야. 나 집에 가도 할 일도 전혀 없어. 나도 이따 가고 싶어. 우리 밥 먹을까? 배고프지 않니?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좀 맞춰주면은 이 친구는 사실은 말이야 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또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속상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사람의 칭찬과 또 인정, 칭찬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기대를 하죠.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면은 행복해지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픔과 또 내 목표를 얘기하다 보면은 또 정리가 돼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야고보서 1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화내는 거, 분노하는 것은 더 더디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지겠죠. 경청하는 것을 제대로 훈련하고 또 실천하면은 가정이 또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우리가 서로 심지어 표현 안 한 것까지 알아주기 때문에 그 앞에서 상대방 앞에서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 끝까지 듣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알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할 수 있고 또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청을 한번 잘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회복된 영혼을 보고 또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 열리고 또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경청을 통해서 아름다운 대화와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청의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